네, 안녕하세요. 심플러티입니다. 3일 정도 제가 밖에 지방 출장이 좀 있어서, 네, 외지 생활을 좀 했는데, 역시 집에 돌아오니까 마음이 한결 이제 편안한 듯 합니다. 이러한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종목들,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정말 번쩍번쩍한 종목들이 많았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윤석열 테마주가 좀 강하게 올라갔는데, 또 장 후반까지 그런 또 장대 양봉을 지키지 못했던 종목들, 꼬리가 많이 달리는 종목도 눈에 보였고, 장 후반으로 갈수록 또 강해지는 이재명 테마주, CS뿐만 아니라 시공테크까지 함께 제가 흐름을 좀 챙겨봤던 부분이고, 그리고 중간 뭐 장 초반부터 마지막까지도 강했던 종목들이 오늘 또 중소형, 예, 건설주가 좀 강했죠. 대형주도 좀 잘 갔던 부분, 대우건설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5일선 이탈 전까지 또 추세, 우상향 추세가 이탈되기 전까지는 대우건설도 끝까지, 현대건설 포함입니다. 잘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선건설도 나중에 차트 보고 좀 말씀드릴게요. 네, 우선은 대한전선인데 제가 최근에 이때 한번 언급드렸죠. 네, 이제 아마 이번 주 이내로는 단기 고점을 형성을 하고 좀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지금 큰 변곡점의 위치에 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에너지가 조금 과도하게 쏟은 상태이다. 뭐 여기서 추가적인 오버슈팅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만약에 대한전선을 저는 이때 이제 공략을 했었죠. 하고 계속 흐름을 좀 따라가다가 평단가를 좀 낮추던 작업, 그리고 한 3, 4개월 정도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일부 비중은 들고 왔던 상황이었고, 이전 전고점이죠. 이때. 네. 전 고점들을 깔끔하게 우하향 추세를 돌파하고 지지 보이고, 그리고 바닥에서 다중바닥을 형성하고 올라가는 이런 상황에서 트라이앵글 구조죠. 네. 정확하게 우하향 추세 돌파, 우상향 추세로 전환되는 이 시점, MACD가 양으로 전환되고, 또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베팅을 했다거나 아니면 추가 매수, 혹은 이전 정고점을 강하게 뚫을 때 대략적인 수평선을 그어놓고 그 가격대를 강하게 돌파할 때 거래가 터지죠. 네, MACD가 활성화 단계, RSI도 지금 단기 상승권으로 흘러가는 지금 상황이긴 한데, 평단가를 낮추었고 또 이때를 공략했던 뭐 개인의 어떤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지금의 위치는 신규 매수 혹은 공략의 위치가 아니라 가지고 계신 분의 입장에서 언제, 어느 때, 어느 만큼 나의 비중을 줄일까의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단기 고점의 신호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어요. 며칠간 거래가, 예, 왕성하게 터진 상태죠. 터진 상태에서 양일간은 거래가 없이 오른쪽으로 횡보하는 상은 맞는데, 이럴 때 그냥 들고 가지 마시고, 이때 매수했던 추가 매수 평단가를 낮추었던 분이라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 70% 정도까지는 익절, 올라갈 때마다 내려갈 때 팔지 마시고 올라갈 때마다 분할 익절하시고, 나머지 30% 비중은 5일선 이탈 전까지 홀딩이 맞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번 주 안으로 단기 고점을 형성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또 전선주가 잘 간다. 또 오늘 같은 경우는 가온전선이었나요? 네, 가온전선이 제가 아침 일찍 차트는 보긴 봤어요. 네, 대한전선 보고 또 연관 검색어에 가온전선 있길래 열어놓고 차트를 좀 보다가 아이고 또 공략을 해야 되나 말해야 전고점을 돌파할까라고 봤는데, 갑자기 시초가가 2.8%였나 시작하면서 그냥 위로 쏘아 올리더라고요. 또 윤테마로 편승이 됐던 부분, 전선주가 꽤 강하게 갔는데 많이 아쉬웠습니다. 뭐 그런 상황에서 제가 뭐 공략을 못했던 부분이 있지만 제가 차트 열어놓고 말씀드리겠는데, 항상 어떠한 종목이라 하더라도 이전 전 고점, 전전 고점을 강하게 돌파할 때 양봉, 거래가 터지고 수반되면서 하나의 큰 드라이빙이 나온 종목은 적정 금액은 돌파 매매라고 해서 좀 따라가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단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매수권이 아니고 매도의 손가락을 항상 올려놓고 언제 어느 때 분할 매도로 갔지, 그렇게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산중공업이죠. 제가 이때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패밀리 분들 중에 또 열혈 팬분들이 있죠. 뭐 아마 두산중공업도 예,
아마 고수분들이 몇 분 있는데 그런 분들의 조언을 따라서 또 매매를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잘하고 계신 듯 합니다.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투자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견문, 한 가지 섹터, 뭐 대선 테마주, 바이오 종목, 그런 종목으로 막 계속 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조금 더 다변화해서, 다각화해서 종목들을 관찰하고 공략하는 것도 괜찮다. 네,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는 정말 나쁘지 않은 실전 투자에서 괜찮은 또 포트폴리오 공략 또 전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두산중공업은 최근에도 나중에 수급을 말씀드릴 것 같은데 제가 선을 그어드렸죠. 그리고 여기 우하향 추세를 그려보고 그 다음에 우상향 추세를 함께 그려보고 나서 네가 내려갈 때 어느 만큼 내려갈래라고 가늠한다고 봤을 때 가능한 다중바닥을 깔끔하게 이렇게 형성을 하면서 우하향 추세를 강하게 돌파하고 지지 나오는 이때가 좀 추가적으로 베팅할 수 있는 네. 확인 매매를 할 수 있겠죠. 뭐 이때 좀 분할 매수로 가져갈 수 있겠지만 조금 더 내가 또 확신을 가지고 네, 강력하게 뭔가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자리가 또 이런 자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들고 가는 부분인데 일단 첫 번째 음봉이 나올 때 일부 익절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비중이 있죠. 한 절반 정도 익절하고 나머지 절반은 오늘 같은 날 또 분할 매도를 하면 어떨까. 그리고 그 나머지 50% 중에 또 25% 혹은 30% 비중은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때부터 이제 수익률을 생각하면 오늘의 고점까지 봤을 때 60% 이상 큰 어떤 드라이빙이 나왔던 종목인데 5일선을 탄탄하게 지지받고 5일선 매매를 계속 하셨던 분이라고 하면 뭐 잘 매매를 하신 부분, 그러나 무작정 들고 가기보다는 중간중간 잠깐 쉬어주는 부분에서 좀 익절할 거 60% 이상 상승을 했으니까 절반 정도는 익절 은 항상 유익했다라고 말씀드리고 나머지 비중은 오늘 같은 데 또 다른 상승의 마디가 전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상승하는 종목은 올라갈 때 가능한 봉의 길이가 짧아야 되고 거래가 없이 올라가는 게 좋다. 그리고 일정 큰 상승을 하고 난 뒤에는 가능한 거래가 없어야 되는데 이전 거래량보다 한 2배 많은 거래량, 그리고 MACD, RSI도 거의 고점으로 치닫고 있는 단기 상투권에 가까이, 즉 허리가 지나서 어깨 라인까지 좀 지나지 않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부 비중은 매도, 그리고 종가 재미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현금은 챙겨놓고 나머지 비중 20에 30% 비중은 마지막까지 5일선 이탈 전까지 끝까지 들고 가본 전략은 나쁘지 않은 듯 합니다. 네, 그리고 수급을 좀 볼게요. 그 한 달간의 기간의 순매도 동향이 거의 700만 주가 됩니다. 외국인은 관망의 자세이고 개인이 아주 많이 담았네요. 그런데 연기금이 크게 이탈한 흔적은 없긴 없어요. 그렇지만 연기금이 무조건 들고 간다고 해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라고 생각은 하지 마시고 기법적으로 이 정도 비중이라고 하면 익절은 항상 유익하다 챙기면서 수익은 챙기면서 흐름을 따라가는 전략은 나쁘지 않은 듯 합니다. 야, 진짜 많이 파네요. 네, 많이 파네.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볼까요? RSI. 제가 주말 교육 컨텐츠로 한 번씩 언급드렸던 기술적 지표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또 RSI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기 상투권에 갈 때는 즉 RSI 그 값이 70이죠. 70포인트 이상이 되면 단기 고점을 형성할 수 있는 그 확률이 높다라는 것에 좀 참작을 하시되 지금도 그러한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눈높이를 좀 같이 맞추어 보면서 절대 지금 위치에서는 신규 매수 그러니까 하시면 안 돼요. 네가 또 가겠지라고 가는 순간 바로 물리게 됩니다. 네, 지금은 없으신 분이라고 하면 관망 가지고 계신 분의 입장에서 분할 매도 관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가온전 잠깐 볼게요. 가온전선인데 차트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쭉 열어놓고 보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세력선 721선을 타고 가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런 종목을 봤을 때 거래가 한 번씩 빵빵 터지죠. 뭔가 있다는 거예요. 세력이 들어오고 나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1년간의 근 데이터를 보니까 722선 근처에서 지지
지지, 맞죠? 또 지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아, 이러한 종목이란 것은 세력선 722선 근접이 나오면 항상 지지가 나오더라. 그러면 가까이 붙을 때 매수를 가보고 조금 떨어지면 매도를 해보고 가까이 붙으면 매수하고 떨어지면 722선과 멀어지면 또 매도를 해보고 그 다음에 한 번에 가격적인 어떤 조정이 나오잖아요. 조정 나오고 다시 한번 이제 전고점에 부딪히겠지만 최근에 또 2달간 흐름을 보면 어떤 흐름이 나올까요? 잠깐 볼게요. 네. 여기서 그어놓고 네. 대략적인 이전 네, 거래량이 크게 발생된 그때의 어떤 꼭지점에서 지금 다시 한번 여기서 저항을 받겠지만 좀 다른 흐름이죠. 시작했던 가격대만큼 내려온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시작된 그 상승의 마디의 시작점과 끝점에서 거의 중간 레벨에서 지금 조정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상한가가 아니네. 장대 양봉에서 중심선 대략 그어볼까? 까지는 안 내려오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 여기에서는 절대 공략을 할 수가 없어요.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따라하기 애매하다. 그럴 때는 지켜보고 있다가 무엇을 발견할까요? 아, 이렇게 열어봤을 때 저도 놓쳤던 부분인데 다음에 놓치지 말자는 차원에서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전 전 고점이죠. 고점과 고점을 한번 이어보세요. 네, 대략 이어보면 추세가 이렇게 보세요. 맞죠? 우하향 추세를 돌파, 지지, 십자 크로스. 네, 이때 잡았어야 되는데 제가 못 봤습니다. 다른 전선주 본다고 가온 전선은 그때 확인을 못했던 부분. 그런데 오늘 시작과 동시에 2.6%에서 그대로 분봉을 보면 네, 쭉 밀어줬어요. 네. 아, 참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만약에 공략을 하신 분이라고 하면 정말 대단한 부분이고 5일선 예, 탄탄하게 지지받고 꼭지 똥침 아시죠? 예, 딱 중간에 맞고 그대로 네, 하늘로 쏘아 올리는 이런 차트 구성 이런 종목들도 공략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요. 다음에 또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좀 종목 잘 발굴해서 공략을 다 같이 했으면 좋겠네요.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한 2, 3일 더 번쩍하면 예, 분할 익절 해보시고요. 네,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공테크 오늘 좀 강했던 종목이 있었죠. 네, 일성건설이라고 제가 한두 번 정도 언급드렸던 종목인데 장 후반에 그 전에 이재명 관련주 CS가 좀 강하게 갔어요. 네, 강한 흐름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라인 5,500원대를 잘 지지하고 오른쪽으로 활처럼 돌아가는 흐름 그리고 제가 교육 영상에 말씀드렸던 황금 포켓이 아마 이번 주 내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러나 아직 박자는 맞지 않습니다. MACD는 줄어드는 상황, 양으로 전환될 때 좀 더 괜찮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매물대가 대략적으로 30일로 볼까? 60일 40일로 잠깐 볼게요. 네. 한 달이 20일이잖아요. 그럼 2달간의 어떤 최대 매물대 근접한 가격대가 거의 6,000원대로 지금 확인이 돼요. 여기죠. 네. 그래서 여기 라인에서 강력한 지지가 저는 나올 것이다라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가격 조정은 웬만큼 다 보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기간 조정만 남아있는 부분인데 1, 2주 정도 시간을 두고 보면 아마 다시 돌아가는 네, 우상향 패턴이 만들어지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의 꼬리가 없이 거의 5.3%까지 갔구나. 깍두기 비슷하게 나왔는데 만약 비중이 없으신 분이라고 하면 또 이재명 관련주 중에 한번 대장주를 잡아보겠다. 뭐 지금은 대장주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큰 어떤 시장이 큰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MACD가 줄어든 상황이고 5일선 오늘 첫 안착이네요. 어제 돌파 오늘 안착을 보였기 때문에 내일 적산벽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 그리고 약간 눌러줄 수도 있겠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만약에 여기서 줍줍 하셔가지고 매수를 하신 분이라고 하면 뭐 여기서 익절하고 재공략 하셨겠죠 당연히. 네, 아니면 안고 있다 하더라도 비중이 작으면 비중을 확대할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올라가기보다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지그재그로 양음양 혹은 음봉 다시 양봉 이렇게
지그재그로 나올 수 있는 저는 가능성 열어두겠지만 지금 이렇게 해서 뭐 말도 안 되게 61선까지 내려온다 그런 확률보다는 올라갈 상방으로 움직일 어떤 그 확률의 가능성의 베팅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한번 끝까지 들고 가 보시고요. 손절 라인은 특별하게 지금은 없는 듯 한데 네, 일단 제가 또 흐름을 캐치해보고 5일선 안착을 보였기 때문에 5일선 이탈 전까지는 또 들고 가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좀 수익률이 많이 났으면 좋겠는데 응원 드리고 싶네요. 자, 일성건설 잠깐 볼까요? 네. 제가 최근에 한두 번 언급드렸던 종목이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언급드렸던 것 같은데 또 여기 단기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상황이고 중기 추세 그러면 중기 추세를 가지고 네가 어디까지 가볼래 라고 그거 본다고 하면 이전 전고점 여기를 아마 돌파를 할 뻔은 못했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약간 열어놓고 보면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좀 더 많이 남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장중 26%까지 큰 어떤 장대 양봉을 보였는데 지난 전고점을 강하게 뚫으면서 거래가 터지면서 어제의 거래량도 얼마였죠? 270만 주. 오늘의 거래량은 3,800만 주. 즉 10배 이상의 거래가 터진다. 오전 이내에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전 전고점을 뚫을 때는 돌파 매매 혹은 추가 베팅의 찬스를 가져도 괜찮았다라고 말씀드리고 매매하신 분이라고 하면 굉장히 스마트하게 매매를 잘 하신 것으로 또 이제 좀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더 수익 큰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고점 매도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추세가 잘 살아있고 또 응봉보다는 양봉의 개수가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종가 재미수도 괜찮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내일 눌러주면 다시 분할로 매수해서 5일선 이탈전까지 끌고 가다 보면 또 한 번에 돌아가는 큰 상승의 마디도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열어두고 매매를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건설주 제가 보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종목은 제가 또 오전 방송에 한번 자세하게 언급을 드릴게요. 저도 다시 제 공략을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한번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듯 많이 지금 생각지도 못하게 눌러주는 종목들도 나오고, 또 바이오 종목들은 힘없이 또 떨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시간과 때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되, 그 종목이 지금 끝났다. 그냥 나중에 절대 안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버텨보시고 기다리다 보면 좋은 흐름으로 또 매수한 가격대까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전에 또 평단가 관리가 필요한 것들은 제가 장중 이번 주는 아니고요 주말에 한번 봐서 자세하게 또 제약 바이오 관련주 진단키트 중에 제가 한번 언급드린 종목 아시죠? 네, 그런 종목도 제가 캐치해서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남은 시간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급등하는 종목들 항상 이점은 챙기면서 하는 전략 나쁘지 않은 듯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플러 TV였습니다.